이리아역의 괴이. 택시 귀신 이야기는 심령 체험이나 괴담의 표준이 된 지 반세기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JR 사가미선이 지나는 곳에는 택시가 아니고 기차에 타는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1960년에서 70년대 말에 걸쳐 사가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JR 사가미선은 치가사키역에서 사가미하라시의 하시모토역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어떤 연유인지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가미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도쿄도 내에 근무처나 학교가 있는 가나가와 하현 사람들의 경우 도카이도 본선이 있는 치가사키역에서 사가미선으로 갈아타고 집이 있는 사가미선의 각 역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가미선에서 특징적인 것은 승하차할 때는 전철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식 도어를 이용하는 점입니다. 승강장에서 전철에 탈 때 차량 밖에 있는 버튼을 눌러 전철 문을 열고 타고 나면 이번에는 차량 안에 버튼을 눌러 문을 닫습니다. 목적한 역에서 내릴 때는 차량 내에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연 다음에 승강장으로 나가는 거죠. 이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사가미선 전철에 타버리면 자동으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 문 앞에 섰다가 내리고 싶은 역을 눈앞에서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또한 사가미선이 전동차 노선이 아니었던 80년대까지 운행되고 있던 디젤 차량의 문은 수동이어서 열고 닫는 승객들에게도 상응하는 힘이 필요했죠. 그런 사가미선 연장선의 무인역 중 하나에 이리아역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리아역 주변은 논과 잡초가 우거진 공터로 둘러싸여 습기가 많고 수도권이면서도 그늘진 분위기가 떠돕니다. 러시아워 때의 이리아역은 통근하는 사람들이나 통학생들로 붐비지만 해가 떨어지면 왠지 저승의 길이 열리는 듯한 그런 풍경으로 변합니다.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그러한 현실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가 현재보다 훨씬 짙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전에 가나가와현에 살던 여성이 말하기로는 밤마다 이리아역에서 하시모토역까지 승차하는 젊은 여자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왠지 반드시 막차에 올라탄다고요. 그녀는 중학생 시절 통학에 이용하던 국철시대의 사가미선에 대한 추억과 사가미선 막차에 얽힌 소문을 들은 기억을 회상합니다. 딱 3량 정도의 기차, 육중한 수동문의 불편함, 점차 도심을 벗어나 풍경이나 공기가 시골스럽게 변하는 일. 그 마지막 기차에 올랐을 때 문득 뇌리를 스치던 이리아역부터의 승객에 대한 소문. 처음에 이변을 깨달았던 사람은 사가미선 기차에서 근무하는 차장이었습니다. 사가미선의 막차에서 근무하던 차장은 어느 날 이리아역에서 반드시 기차에 올라타는 젊은 여성의 존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가미선의 막차인 디젤 기차에서 근무하는 차장과 기관사는 역에 도착하면 승강장에 서 있는 승객들이 수동문을 열고 올라타고 역에서 내리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기차를 다음 역으로 출발시킵니다. 그러나 기차가 이리아역을 출발, 종점인 하시모토역에 도착할 때까지 항상 이리아역에서 막차에 타는 여성 승객이 다른 역에서 하차하는 것을 차장도 기관사도 모두 확인하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리아역에서 승차하는 것이 확인된 여성은 하시모토역에 도착할 무렵에는 차량 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막차일 때마다 이리아역에서 하시모토역 구간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가미선에서 근무하는 국철 직원들 사이에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사라지는 여성 승객의 존재가 소문이 돌기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여름날, 관동 지방을 태풍이 덮쳤습니다. 그날 밤 호우경보 속에서 사가미선 막차는 하시모토역을 목표로 달리고 있었죠. 승객들은 모두 아츠기역에서 내려버렸고 기차 안에는 기관사와 차장을 빼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관사와 차장은 이렇게 태풍이 부는 밤이니 이젠 아무도 기차에 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아역에 기차가 들어섰을 때
기관사는 억수로 쏟아지는 빗 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고 잔뜩 젖은 채로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그 여성을 운전석에서 보게 됩니다. 항상 사가미선 막차에 올라타서 하시모토역에 도착할 때까지의 중간에 모습이 사라지는 여자. 기관사와 차장에게는 낯이 익은 여자. 그 광경을 본 기관사와 차장은 핏기가 빠지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 망설였습니다. 그 여성을 귀신 아니냐고 반은 농담으로 말하는 직원들은 있었습니다만 누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었죠. 그래서 정말로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기관사와 차장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하면 살아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기차를 무정차 통과시킬 수도 없으니 이리아역에 정차하고 여성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차는 이리아역에 정차. 흠뻑 젖은 여성은 수동문을 열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단 한 명의 승객을 확인하고 차장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기차 안에는 차장과 기관사, 승객인 그 여성을 합쳐 단 3명뿐. 이리아역에서 기차에 탄 여성은 오늘 밤이야말로 어딘가의 역에서 내리는 걸까요? 차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평소대로 업무를 하며 기차 안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눈길을 줍니다. 그러는 동안 다음 역인 소부다이시타역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기차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았죠. 그 역에서 타는 승객도 없었습니다. 시모미조역, 하라타이마역, 반다역. 각 역을 통과할 때마다 기차에 오르는 승객은 없었고 여성은 내릴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승객인 그 여성을 태운 채 이윽고 기차는 종점인 하시모토역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는 그날을 지나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시모토역에 도착하자마자 차장은 차량 안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그 여성이 기차에 타 있던 것, 어떤 역에서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죠. 그러나 여성은 역시 어딘가로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귀신과 마찬가지로 가만히 앉아있던 자리를 물로 적시고 사라졌던 겁니다. 여성의 귀신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사가미선 승객들이나 북철 직원들 앞에서 자취를 감춘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가미선 이용객인 중고생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막차를 이용하는 밤에 어둠이 깔린 이리아역을 통과하는 건 좋은 기분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 없는 심야 기차 안에 여자 귀신과 같이 탄다면 어쩌면 좋아. 같은 생각을 무심코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 버리는 밤에 한해 마지막 기차는 이리아역에 정차하는 겁니다. 누가 타나 싶어 문을 바라보면 그런 한밤중에 젊은 여성이 홀로. 하이지마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의 일입니다. 걸어다니거나 엄마 차로 이동하는 게 거의였고 아직 전철이라는 것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때 이야기입니다. 벌써 중학생이 됐는데도 전철에 탈 때는 항상 긴장이 되어 계속 문가에 선 채 내리는 역을 틀리지 않도록 시종일관 바깥의 경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묘한 일이 일어났던 그날도 저는 창문 밖에다 의식을 집중시킨 채로 전철에 흔들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다지 먼 것도 아니었고 다니는 전철도 이 노선 한 개밖에 없어서 잘못 탈 리는 거의 없습니다. 목적지인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역은 환승할 필요도 없는 곳이어서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죠. 나머지는 그 역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멍하니 있었더니 갑자기 전철이 속도를 줄이고 어느 역에 정차했습니다. 이런 역이 있었나?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에 문이 열렸습니다. 작고 이렇다 할 특징도 없는 본 적도 있을 것 같은 역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차량에는 아무도 없어서 여기가 어딘지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내릴 역이 아닌 건 분명하고. 초조해진 저는 역 이름을 확인하려고 전철에 탄 채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발견한 간판에는 모두가 하이지마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전 역도 다음 역도 한자 표기도 없어 저도 모르는 새 모르는 곳에 온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도 전철 안에 혼자 서 있었더니 안내방송에서 몇 분 뒤 다시 출발한다고 해서 그대로 전철에서 내리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죠. 주변은 어두워지고는 있었지만 깜깜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바람소리 하나 없이 조용한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일단은 좌석에 앉아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문이 닫히고 전철은 좀 아까까지의 진행 방향과 같은 쪽으로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역을 놓치고 지나치고 말았다고. 그래서 이 전철에서 기다리면 분명히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역을 지날 것이고 만일 놓치더라도 제일 처음에 탔던 역까지는 갈 것.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귀에 익은 역 이름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 있다. 한달음에 전철을 뛰쳐나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전철에서 자다 깬 정도의 기분으로 저는 별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9년 전의 이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기묘한 정보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어제 정오 무렵 저는 오랜만에 마음을 재충전하려고 대자연이 넘치는 오쿠타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 저 역 지나가는 동안 이미 전철에 익숙해진 지금의 저는 밖을 볼 일도 없이 차량 내의 광고를 들여다보며 느긋이 가고 있었죠. 역에 대한 안내방송도 계속 흘려듣고 있었는데 중간에 문득 들려온 역 이름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고 말았죠. 전광판에는 하이지마라는 글자가. 하이지마라는 역이 여기야? 한자로도 쓰여있네? 그러나 거기서 커다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정차하고 있는 하이지마 역은 몇 년 전까지 살던 우리 집 역에서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가 아닌데다 직통 전철은 하나도 다니지 않을 노선입니다. 9년 전에 왠지 도착했던 그 역과는 외형도 전혀 다르고 간판에 쓰인 역 이름이 히라가나도 아니고요. 하지만 아마 이건 도쿄의 히라가나인 하이지마 역과 한자인 하이지마 역 모두가 존재한다는 그런 것일 거라 생각하고 환승할 역도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저는 심심풀이 겸해 하이지마 역에 대해 구글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히라가나 쪽부터 조사. 검색어를 치던 도중에 무려 검색 후보 중에 하이지마 역 2개라는 걸 발견했던 겁니다. 살짝 두근대면서도 그 글자를 탭하여 보니 몇 개의 기사가 남았죠. 정말로 있었던 투채널의 무서운 이야기, 괴기역 일람. 정말로 불길한 제목들이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설마 그런 일이. 봤더니 하이지마역에 얽힌 기사가 몇 개 있었는데 모두가 같은 사람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밤중 꾸벅꾸벅 졸고 있었더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리라고 해서 내린 곳이 하이지마역이었다. 전철이 가버린 후 인적이 없어 무서워져 무조건 달려 사람과 차가 있는 곳까지 가서 무사 귀환. 다른 날 그 역이 있었을 곳에 가서 봤더니 공원 같은 시설밖에는 없었다. 보고 났더니 하이지마역에 도착해버린 것 말고는 저와는 그다지 공통점도 없었고 게다가 이 사람의 이야기는 도토리원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뭐야? 하는 심정으로 검색 페이지를 닫았죠. 그렇지만 그렇게는 말했어도 핸드폰을 닫은 후에도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이지마역 목격 정보는 지금까지 도토리원에서의 그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으니 저는 도쿄에서 하이지마라는 2개의 역을 만나고만 두 번째 인물은 아닐까. 기억에서는 분명히 간판에 쓰인 역 이름이 히라가나 뿐이었고 2개라는 존재인 이상 일본 어디에 나타나도 이상할 일은 없는 건 아닐까. 아니, 2개의 역이라는 것 자체가 꽤 이상한 이야기지만요.
솔직히 이게라든가 괴기현상이라는 건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던 저에게 있어 뭔가 확 오는 이야기도 아니어서 뭐, 무사히 돌아와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으니 더는 생각하지 말자. 하며 스스로를 타이르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인터넷에 있던 하이지마 역의 존재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해도 그 가공의 역에 저도 뜻하지 않게 도착해버린 기억이 있다는 것은 냉정한 사실이라는 공포. 하이지마 역에 대해 조사했을 때 나왔던 키사라기 역이나 카타스 역 등도 신경이 쓰이지만요. 이계의 역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은 채 평생 살고 싶습니다.